들어왔고요. 이거 지금 홀을 여기다 뚫으신 이유가 잘못 뚫려서 그게 막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네, 일단 그거를 떠나서 이거를 지금 수평으로 뽑으시려고 하신 이유가 여태까지는 이제 설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홀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홀은 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추가로 뚫을게요. 제가 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 네, 뭐 내지는 뭐 이 정도, 네. 두 방향으로 기울일 거예요. 두 방향으로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아니. 시작하는 단면적 자체가 두 방향으로 기울였을 땐 점으로 시작하죠.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기울이게 되면 면으로 시작하죠. 면으로 시작했을 때 첫 레이어 자체가 엄청 좋은 품질로 붙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다 우리가 서포터를 대충 볼게요. 자, 이렇게 달면은 얘가 지금 첫 레이어가 0.05mm잖아요. 0.05mm짜리 아주 얇은 레진의 점도가 있어서 들어 올렸다 내렸을 때 펄럭펄럭 거리는 아주 얇고 넓은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엄청 잘 잡아줄 수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서포터하고 서포터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이런 데는 얘가 팽팽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아예 힘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더 오히려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얘는 랩 같은 상태예요. 거의. 예. 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요. 딱딱하다. 잘 잡아줄 거라 생각해요. 전혀. 서포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잡아주는 건 맞는데 그건 맞아요. 하지만 넓은 면적이 레진의 점도에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얘가 펄럭펄럭 거리겠죠. 근데 지금 서포터의 간격이 또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런 곳,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 같은데 이런 데 지금 비어 있죠, 많이. 그거에 비해서 이런 데는 좀 촘촘하죠. 얘는 좀 잘 잡아주겠지만 얘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렸다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 레진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듬성듬성한 곳, 특히나 지금 외곽도 제대로 안 잡고 있죠. 제가 하드섭 같은 거 출력을 할 때 항상 외곽을 좀 잘 잡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Z였던가? 이거 안 먹네. 다른 버전으로 열게요. 7.0. 설용 들으면서 운전 중. 자, 들어왔죠? 자, 이걸 놓고서 서포터를 달겠습니다. 얘는 그나마 지금 좀 일정한 간격이긴 해요. 지금 1.7.0부터는 서포터 간 간격이 그래도 일정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력할 때 이형이 잘 안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 제가 그때 카피해 드렸었는데 자, 여기 이형 안 되는 조건, 필름 수명 다 했을 때 점도 높을 때, 뭐 텐션 안 좋을 때, 거리 짧을 때 하는데 그 중에 단면적이 넓을 때 있었죠. 이런 거죠. 이 정도 면적은 이형 잘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키워볼게요. 자, 이만하면 당연히 넓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출력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다.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형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형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단면적을 줄여서 각도를 틀면은 단면적이 줄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점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x 방향으로 한번 틀고 y 방향으로 한번 틀고 점이 아니네. 선이죠. 네, 뭐 얘가 동그랗 생긴 게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건 이 면적이랑 아까 그냥 똑바로 놨을 때 면적이랑 월등한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훨씬 더 이용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출력은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가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는 아닌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라는 게 결국은 내가 서포터를 어떻게 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얘를 그냥 똑바로만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형이 잘 안 되는 조건 중에 그게 있었죠. 모델의 배치가 필름 사용 면적의 한 군데만 계속 했었을 때. 얘는 지금 한 군데만 계속 지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그쪽 필름만 빨리 늘어나겠죠. 예, 닳지는 않는데 어쨌건 빨리 예, 수명이 예, 이형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거기만 자국 되게 심하게 남고 그래서 또 안 좋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번 기울이면은 30도 너무 많이 기울였다. 20도 이거 많이 기울였다도 뭐 딱히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그때그때 다르게 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숫자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숫자를 넣는 걸 그 습관화가 되면은 대충 자기 형상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놔야 된다라는 게 좀 기준이 생겨서. 네. 잠깐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불러볼게요. 왜 이래? 다시 자, 이렇게 하고 네, 살짝 기울이고 또 뭐 이 정도만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형 면적이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래야 단면적도 줄이고 이형도 더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나올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봐도 얘는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괜찮느냐거든요. 이게 왜 나오기 힘든지는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잡아줬어요. 얘가 거의 지금 일자로 있다시피 하거든요. 이만큼 꺾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꺾여서 어떤 구조물의 형태, 삼각형 3개, 이렇게 의자 다리가 3개면 안 넘어지잖아요.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거의 일렬로 늘어져 있어요. 살짝만 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음 서포터 여기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단면적을 이용할 때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요것만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쁘게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견고하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중간중간 서포터를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만 잘 잡아줘도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복셀 댄스 쓰겠지만 지금 일단 치투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 라인을 지금 다 잡아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두 번째 레이어 마찬가지죠. 세 번째 레이어 마찬가지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보면은 첫 레이어를 전혀 첫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뒤 레이어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거든요. 이게 오토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복셀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첫 점 자체는 잘 잡아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점으로 돼 있는 건 잘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점을 잘 잡는다고 중요한 건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 모델링이 흘러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첫 시작점 자체가 잘 잡혀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는 오토툴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얘를 이렇게 되면 이제 오토를 눌렀다고 하더라도 첫 시작이 지금 엉망이니까 얘를 삭제를 하겠죠. 첫 시작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출력이 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게끔. 저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키보드로.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뭐 실 같은 게 있긴 했는데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고. 자, 여기서부터 첫 시작점이 되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서포터를 상단 직경 0.27 네, 뭐 일반적인 숫자로 하겠습니다. 그냥 긴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하단 직경 0.6에 중간에 0.6으로 바꿀게요. 저는 이 시작할 때는 항상 좀 작은 서포터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서포터 형상을 항상 찍어봐요. 찍어보면은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 서포터가 적당한 형상인지 아닌지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해요. 이게 뭐냐게 뭐 팁이 너무 짧아가지고 니퍼가 잘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연결 길이 늘리는 거예요. 그럼 상단 팁에 이게 길어지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고정되는 데는 여기인데 잡아줘야 되는 데는 여기다 보니까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예, 대신에 짧으면 불편하겠죠. 사람이. 예, 그거를 잘 적당히 이제 좀 자기가 조절해서 쓰는 거예요. 일단은 첫 시작점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다 지울게요. 너무 많아. 그냥 하자.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잘들 모르시는 게 얘하고 얘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만큼 가까운지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죠.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얘 하단 직경 0.6이죠. 얘도 0.6이죠. 얘 센터부터 얘 센터까지 0.6이죠. 네. 그걸로 아는 거예요. 네. 근데 0도일 때 0도일 때 보통 저희가 0.3팁 기준으로 했을 때 1.5에서 2mm를 놔요. 1.5에서 2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 여기서부터 0.6보다 좀 멀겠죠? 이게 대충 1.5mm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지운다 한들 이 사이의 아이는 0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와, 너무 많으니까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이 끝이 지금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할 수도 있어. 알아. 끝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끝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뭐 이 정도 잡아볼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출력됐을 때 먹었죠. 지금 이렇게. 이게 싫어서 저는 첫 점을 첫 레이어에서 잡지 않고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못 보겠다. 자, 오토를 쓰더라도 이거 원리를 알고 써야 돼요. 자,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생겨요. 그죠? 먹었어요. 보나마나.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요 끝을 내가 잡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뭐 팁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1.7.0이 버그가 있어요. 끝에다 이렇게 잡았을 때 얘한테 수직하는 각도로 해서 꺾어서 앵글드 서포터가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띄워버려요, 이거를. 네, 다른 버전을 쓰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건데,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포터 팁이 그 모델링의 엣지 부분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먹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출력이 그렇게 되니까 뜯어내기가 되게 안 좋겠죠. 어떤 거냐면,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끝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요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출력할 때 이걸 뜯어내면 여기가 진짜 많이 파여요. 이건 볼팁을 써도 답이 안 나와요. 엣지라서 살리기가 힘들어요. 뭐 저야 피규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기울였다고 치면, 제가 좀 9버전 그 버그 많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버그가 많은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얘를 참 잘 잡아요, 진짜 얘가. 버그가 있다는 거 치고는,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 1.6 버그는 1.3이 되게, 예, 1.3이 버그가 있지만 제가 애용하는 버전입니다. 나중엔 안 쓸 거겠지만. 어쨌든. 첫 레이어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살릴 수가 없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면 먹잖아요. 얘 또 먹었죠? 이 끝에다가 놔볼게요. 먹었죠?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우잖아요. 그러면 제 위치를 계속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 상태로 놓고 컨트롤 누르고서 찍으면 찍혀요.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클릭하고서 델 누르면 또 지워지고, 이 상태에서 화면 한 번 더 늘려요. 다음 레이어로 넘어갔어요. 제 커서가 여기 있었을 때 먹었잖아요. 그럼 이쪽 끝으로 놔볼게요. 그러고서 컨트롤 누르고 또 찍어요. 안 먹었죠, 이번에.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를 놓고 찍었을 때 안 먹는지를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허용 수치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레이어를 내가 잡고 싶은 곳을, 이건 사실 내 욕심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조금씩 조금씩 얼마나 이쁘게 나오느냐의 차이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포터가 안 달린 데는 확실히 거기가 처져요. 거기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형상이. 근데 내가 여기를 잘 살리고 싶다. 야, 이게 설명하면서 채팅을 보기가 힘드네. 오케이, 화면 잘 나오고 있고. 자, 여기를 내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놓고서 내가 찍어보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서 찍으면 먹죠. 하나 더 놓고서 안 먹었죠. 그 다음에 첫 레이어 보면 잡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이게 그냥 삽질인데 내가 원하는 곳을 이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나오는 게 다르긴 다르죠. 이렇게 가서 결벽이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결벽인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잘 잡았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잡는.
여기서 사람 성격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너무 떡이 돼가지고 다 붙었잖아요. 예. 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 근데 0.6mm예요. 예, 아무런 힘이 없는 애예요. 실제로 이 정도 붙어 있다고 한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가 떡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서부터 딱 해야 되는. 그때는 얘를 늘리는 거예요. 아 연결을 네, 연결을 늘리면 그 사이가 더 벌어. 네, 똑같은 걸 해볼게요. 괜히 지웠나? 혹시 안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아까 걔보다 더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이 연결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0.6mm를 가지고 이 얇은 서포터를 가지고 얼만큼을 처리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까지 이렇게 달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정도 높이가 됐을 때까지. 그래서 이 정도 높이가 됐을 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 서포터로 내가 처리할 것인가를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 레이어 번호가 높이잖아요. 결국은. 네, 지금 198, 199, 200. 200이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5mm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0.05 레이어씩 지금 아까 설정돼 있었거든요. 5mm 맞나? 아닌가? 0.3이네. 200번 레이어 0.03 곱하기 200 6mm 그죠? 근데 지금 모델링 5mm 띄워져 있죠. 그럼 지금 모델링의 1mm 구간이죠. 네, 여기까지가 5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m니까 그럼 내가 1mm 구간만 이걸로 처리를 해야지 낮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이게끔 해놓고 작업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서 엣지를 최대한 잘 붙여줘요. 잘 붙였다. 뷰각이 중요한데 저는 마이너스 상태여서 놓고서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하는 걸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빨리 조금씩 내가 자리를 이동하고 싶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떡이 되기는 하죠. 떡은 떡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워낙 얇아서. 막 움직였어. 성격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힘들어. 얘도 그래서 제가 진짜 가치 있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라이프 미니어처 대표님 거 그 쬐끄만한 거를 몇 시간을 달았어요. 서포터를 완벽하게 달기 위해서. 근데 그분도 성격이 갑이셔가지고 엣지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모델링 먹잖아요. 아까처럼. 그럼 이제 디테일을 자기가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잖아요. 너무 작다 보니. 네,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그 작은 거를 그분은 이제 뭐 거의 이쑤시개 수준으로 사포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저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근데 하게 됩니다. 지금 끝이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엣지만 잡은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안쪽이 그리고 일렬로 있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나 자빠질 수 있어요. 일렬로 있는 거. 얘 아무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애들을 기둥을 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초반은 좀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게 해놓은 게 결국은
딱 뜯었을 때 서포터 자국은 좀 나지만 그 라인 자체가 되게 이뻐요. 네. 이런 식으로 보강을 치면 좌우로 다 지금 잡아놨죠. 네.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초반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일렬로 막 줄을 이쁘게 세워서 하지 않아요, 절대. 저희 이거 툴 있잖아요. 응? 이거 뭐야? 네,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툴 아시죠? 모르셨어요? 몰라요. 안 보여드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있어요, 저희. 뭐 이것도 안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저도 저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Z키 누르고 하는 건데 Z키 누르고 아이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Z키 누르고 한 점 찍죠. 그 다음에 그 라인 그대로 가죠. 그러면은 일정하게 되죠. 그게 싫어서 대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순차적으로 생겨나가니까 서포터를 이제 중간중간 만나게 돼요. 물론 그것마저도 순서대로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서포터가 한 라인을 꽉 잡고 있잖아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그 부분만 꽉 잡고 있고 나머지는 되게 흐물흐물거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좀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수축 가요. 네, 거기가 수축이 제일 많이 가요. 그게 싫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정도 높이까지는 제가 지금 이 사이즈의 서포터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0.2씩 늘려 나가요. 이렇게 0.8, 0.8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가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커버 치겠다라고 하면은 찍고 좀 부담 없이 할게요.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뷰각에 따라서 잡히는 거라서 지금 간격이 좀 망인데 뷰각을 잘 잡고 하면은 이쁘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고 개수를 내려서 하하하하 마이너스에서 했네. 자, 잡고 이렇게 엣지는 항상 잘 잡아줘요. 저는. 왜냐하면 엣지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이런 하드섭 같은 경우에 특히 엣지가 잘 잡혀 있어야 얘가 이쁘니까.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작업을 먼저 해요. 밑그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물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서포터 간격이 저는 좀 벌어져요. 좀 더 넓게 써도 네, 이미 튼튼하니까.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튼튼하겠지만 이 안에다가 이제 제가 채우잖아요. 다시. 이거 툴이 되게 유용하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뭔가 저도 막 이렇게 박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가는 게 쉽진 않죠. 은근히 그쵸, 시간이 많이 그쵸,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지웠다 했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사람의 마음에 들게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같은 개수를 가지고 계속 넓어지는데도 놔두고 있잖아요. 예. 그냥 어차피 점점 등성등성 칠 거니까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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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네, 망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까지 내가 일정 높이까지 이 사이즈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늘리겠죠. 네.
1 정도 사이즈 되면요 꽤 튼튼하거든요. 1에서 1.2면은 그러면은 이 늘리는 양마저도 점점 많이 늘리죠 제가. 그래서 하고 뭐 이렇게 이건 잘못했어요. 이건 좀 심해요. 간격이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지나쳐요. 네, 뷰각이 잘못돼서 그런데 뷰를 좀 그거는 딱 모델링에 붙어서만 딱 그 서포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모델링에 붙어서만.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이 프로그램 네, 그쵸. 여기 이 안에서 놀아야 되죠. 안에서만. 네. 지금 제가 지금 팁을 계속 안 바꾸고 했는데, 네, 뭐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뭐 니퍼가 더 잘 들어가겠죠. 해서 이 상태로 또 안에를 채워줘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 잘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면 더 좋겠죠. 이거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랜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가다가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여기서 만나잖아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죠. 만나는 지점이나 아니면 만나기 전 지점은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물론 둘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출력하면서 항상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딱딱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딱딱해요. 이게 안 딱딱한 거를 계속 우리가 딱딱하다고 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라인을 내가 잘 살리고 싶다. 얇게 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만 여기 만나 지금 보시면 엄청 얇잖아요. 모점 얘가 엄청 하늘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이쁘게 잡아주시면 더 이뻐지죠. 이 잡아주는 게 이쁘죠. 뭐 어차피 여기가 갈아낼 곳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진짜 이뻐야 하는 홀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홀을 여기만 했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지금 걸리니까 여기다가 시작 부위가 어디야? 시작 부위에다가 왜 이래? 네,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것도 뷰각을 쫓아가나? 그게 아니라 지금 서포터가 있으니까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시작 부위에다 해주셔야 되고 지금 홀 사이즈는 되게 시원하게 뚫어 놓으셨는데 4파이, 5파이 정도 이상 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포터를 쭉 달아줍니다.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금 대충 하는 건데 엣지는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지금은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됐다고 치겠습니다. 빨리. 네, 엣지 잘 잡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근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초반 넘어지는 거 방지하는 거 이 얇은 걸 썼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저는 좀 시원시원하게 박아줘요. 여기다가 9로 해놓고 얘를 9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자유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좋아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를 부러뜨렸을 때 여기만 부러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네? 다듬기가 편해서. 네, 다듬기가 편해서 근데 이거는 막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 작업은 그리고 이것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서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탑뷰로 볼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방식도 많이 썼는데 이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자 이거를 저는 이 지금 옆에서 보시면 같지 않죠? 같은 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이가 서로 다르게 지그재그로 생기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예,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좀 더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근데 여기가 지금 놀거든요, 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서로 엮이는 게 제일 좋은데 C2가 이거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옆에랑 붙으면 붙을수록 힘을 더 네. 고르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눌렀는데 얘도 좀 더 두꺼운 게 좋습니다. 네. 좀 많이 얇은 편이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지금 이거 마이크 하나 놨다고 엄청 불편해요 지금. 생각하는 게 뇌가 굳었어 지금. 싫다. 뭐라고? 뭐라고? 말 잘해라. 나 지금 예민하니까. 자, 여기 놓고 이렇게. 네, 확실히 안정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출력 의뢰 들어왔을 때 별건 아닌데 제가 출력한 거 보고 서포터까지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미가 또 있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출력물이 서포터마저 깔끔하면 신경을 쓰고 안 쓰고 네네네.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신경 쓰니까 엣지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경 썼는데 엣지가 어떻게 안 이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 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너무 두껍고 쓸데없이 레진을 많이 쓰고 단면적이 되게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나 해주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STL로도 저장을 하나 해줍니다. 스칸처럼 S를 붙이는데 이렇게 하고서 자 메쉬 믹서 애증의 메쉬 믹서를 켜주고 불러와줘요. 네, 이래서 애증의 메쉬 믹서예요. 네, 이러고서 에디트에 플랜 컷
것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서포터 하부를 필요한 만큼 잘라낸다. 이거를 이제 마우스 저기 키보드 위아래를 통해서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5mm 띄웠잖아요. 5mm는 사실 좀 과하고요. 한 3mm면 충분하거든요. 어떤 모델이든 간에 3mm 정도. 근데 3mm 저는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으셨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3mm, 4mm, 5mm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로는 서포터가 다 양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5mm가 3mm보다 더 이쁘게 나왔대요. 하부가.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논리예요. 그냥 빌드 플레이트의 면적이 넓은 타공이 있다고 한들 어쨌건 면적이 있죠. 그리고 바닥에 베이스판이 붙잖아요. 거기 타공을 막잖아요. 그게 바닥으로 출력되는 바닥으로부터 멀어진 뒤에 모델링이 시작될수록 레진에 유동하는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냥. 뭐 겹친다든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말대로라면 최소화해서 자르면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예. 이렇게 해서 잘라줘요. 그럼 이제 이쁘게 남았죠? 지금 이거 막 다 깨졌는데 이거 아마 모델링 상태에서 불러와서 보면은 면이 터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시하겠습니다. 네, 익스포트하고 다시 여기다 익스포트를 해요. 모델링이 간단해서 좀 다행이네. 그래도 무거운 모델링이었으면 한참 기다렸을 텐데. 마이너스 놓고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그냥 찍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아, 마이너스 놓는다는 게 뭐냐면 그 서포터 작업할 때 여기 서포터 추가 이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려져 있죠. 서포터 삭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서포터가 생겨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지금 분명히 삭제 상태죠. 컨트롤 누르고 찍어요. 생겼죠. 커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찍어요. 그 다음 델리트 키 눌러요. 그럼 지워지죠. 그럼 제가 이 위치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었을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시간이 빠르. 네.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움직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여길 찍었어요. 자, 근데 조금만 움직이고 싶었어요. 요만큼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게 이거 서포트 삭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서포트 삭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찍으면 찍힌다. 컨트롤을 안 누르면은 삭제 상태가 다시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자리를 계속 제가 못 찾아요. 원래 찍었던 자리를. 네. 마우스가 움직여야 돼. 네. 자, 이제 내보내기가 끝났고요. 애증의 멜시믹스 빠져나가서 얘는 지우겠습니다. 저장했으니까. 아까 걔를 불러와요. 이제 바닥만 없죠? 이 상태에서 일로 와서 이동 높이 제로 바꿔주고 모두 지우기. 그럼 이제 라프트가 사라졌죠. 뭐 라프트 설정이 안 돼 있었으면 아예 없었을 거예요. 어쨌건 이동 높이 제로. 그다음에 라프트 형태를 스케이트로 바꾸고 라프트 비율을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께, 높이, 각도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두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레이어,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바닥의 두께가 얼만큼이냐를 레이어 높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30미크론 단위로 돼 있죠. 출력 0.05로 하실 테니까 바꾸겠습니다. 50미크론 단위로 했을 때 라프트가 지금 두께가 0.2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의 두께가 0.2라는 거예요. 0.2 나누기 0.05 4장. 4장이죠. 그럼 내가 4장을 쓰겠다라고 하면 0.2인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쓰겠다. 예를 들어서 0.05 6장을 쓰겠다. 그럼 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장을 써야 되냐고 또 물어보시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 장만 있어도 돼요. 얇으면 얇을수록 바닥엔 더 튼튼하게 붙어요. 근데 한 장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희 픽셀이 타공판이잖아요. 예. 리무버 툴로 밀잖아요. 한 장만 있으면 너무 약해서 리무버 툴이 뚫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두께가 적당한 게 좋은데 그게 보통 서너 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0.2가 이제 0.05 기준으로 4레이어였잖아요. 실제로 출력되는 게 0.2는 아니에요. 이 베이스 두께를 내가 설정한 값대로 출력되는 장비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장비를 만들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픽셀이 취하고 있는 노레벨링을 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레진이 뭐 예를 들어 핫픽스가 아니라 캐스터블 레진이나 다른 레진을 쓴다. 근데 그 레진의 수축률이 핫픽스보다 높다. 그러면 더 얇아야 돼. 수축이 심한 레진이면 레진일수록 더 얇아야 돼. 왜냐하면 수축은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110%로 놨는데 이걸 눈으로 보고 제가 이제 판별을 하거든요. 얘가 지금 1mm죠. 그럼 여기 한 3개가 빠듯할 것 같아요. 그죠? 3mm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늘릴 겁니다. 한 5mm 정도 확보해 주시면 좋아요. 네. 나왔다가 들어가. 다시 생겼죠? 이 정도면 이제 제법 면적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놓거나 더 심한 경우는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출력을 실패하고 싶습니다. 출력 실패 예약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뚫어버리겠다. 아닙니다. 얘가 아무리 얘가 단면적이 적다고는 하지만 얘가 수축하는 걸 이 서포터가 버티는 건데 얘가 땡기면 서포터가 들리겠죠? 들리면 이게 이 끝에서 가까우면 베이스가 들리겠죠? 그러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얘보다 당연히 얘가 낫고, 그죠? 뭐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낫겠죠. 넓으면 넓. 예, 넓으면 넓을수록 낫게 하겠죠. 근데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상관없어요. 130% 놓으셔도 120%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레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나와서 저는 얘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요. 제가 뭘 하나 겪을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거든요. C2 첫 글자를 따서 저도 아 같이 하십니까? 처음에 A 네네. 하나 지금 1, 2, 3.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죠. 슬라이스 하기 전이든 뭐 서포터를 달 때든 항상 내 레이어 높이 머릿속에 꼭 주지시켜 놔야 돼요. 슬라이스. 네. 자, 첫 장 하나, 둘, 셋, 넷, 빵. 네, 0.2레이어니까 4장 딱 나왔죠? 이렇게 되고 나서 내보내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얘를 SLC 파일로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 Z 파일로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 SLC를 대부분 선호하시죠. SLC로 차이는 없는 거죠. 차이가 없진 않죠. SLC는 이제 외곽선만 따는 거고요. Z 파일은 외곽선 딴 걸 바탕으로 이미지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교육인데 Z 파일 만드는 게 월등히 오래 걸려요. 네. 지금 다 만들어졌잖아요, 벌써. 그죠? 집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마 이거 중간에 작업 관리자 켜가지고 꺼야 될걸요. 열고서 자 내보내기 집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집 저장. 자 이렇게 가요. 안 끝나죠? 네,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가 SLC를 대부분들 좀 권장을 드려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zip 파일로 해놓게 되면은 미리 이미지를 볼 수 있긴 해요. 업로드 하기 전에. 왜냐면 zip 파일 압축 해제만 하면 바로 보이니까. 네. 대표님, 저는 지금 하는 치쿠 프로그램 버전으로 슬라이스 걸면 속 비우기가 되던데. 그거는요, 모델링 파일 자체가 깨진 거예요. 모델링 파일 자체가 면이 완벽하게 붙지 않은 거예요. 자, 애증의 메쉬 믹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파란색 라인이 붙지 않은 거거든요. 아날리시스에 가서 인스펙터로 가시면은 네, 이렇게 문제 있는 면들이 나와요. 오토 리페어 하면 과연 못 잡아주네요. 네, 못 잡아줘요. 네, 이게 심각하게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라이노로 그렸다고 하셨네. 뭐 라이노로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라이노가 서페이스를 그리는 방식이 다른 3D 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리드 기반으로 그려서 이렇게 빼나가는 애하고, 라이노는 면 단위로 그린 다음에 그걸 붙여가지고 솔리드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애잖아요. 걔네들이 뭔가 작업 순서나 방법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많아요. 어쨌건 요렇게. 그래서 슬라이스를 할 때 최신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저장할 때 zip 파일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아, 예, 상관없죠. 상관없고, 이제 다만 이제 내가 집으로 했을 때랑 SLC로 했을 때랑 반전이 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반전이 된다, 집으로 했을 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모델링 자체를 반전시켜가지고 슬라이싱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노 DLP에 가셔서, 자 여기 나노 DLP에서 셋업에 머신 세팅에 여기 미러 레이어라고 있죠. 얘를 뒤집으면 돼요. 보스 하시면 안 돼요. 보스는 가로 세로 다 반전하겠다라는 건데, 가로를 하든 세로를 하든 하나만 해야 돼요. 왜냐면 반전을 반전시키는 거죠. 반전을 반전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예,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보스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가면은 이게 IP 주소가 바뀌니까는 네. 이거는 이 설정은 IP 주소만 바뀌지 설정은 들어있죠. 설정은, 네네네네네네네. 이게 뭐죠? 그 제가 아까 한 건데 그거 있어요.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거 오버행 에어리아 온 레이어 이거 뜨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미지를 SLC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자기 판단에 161번, 186번, 188번, 1121번 레이어에서 서포터가 너무 적고 오버행에 대한 보완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거고, 사람이 봤을 땐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아니에요. 대신에 문제가 될 확률은 확실히 높죠. 예, 예. 네, 네, 네. 어쨌건 이거는 날리고 SLC 파일 올려볼게요. 바탕화면에 이거였지? 여기서 올리시면 되고, 네, 조건 여기서 고르는 거고, 어드밴스드 옵션에 가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여기다 놓고 뽑았잖아요. 이게 센터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네, 센터는 아닌데, 내가 이 위치와 동일하게 뽑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센터 오리진으로 바꿔서 뽑으시면 돼요. 근데 센터 피스로 놔두잖아요. 어떤 SLC 파일을 불러오든 걔를 화면의 센터로 얘가 옮겨줘요, 나노 DLP가. 그렇더라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다 놓고 이제 슬라이싱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뽑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저기 LCD가 멍이 들었어.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 일단 임시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얘를 센터 오리진으로 바꿔놓고 해야 됩니다. 네. 옮겨놓고 센터 오리진. 네, 물론 얘를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얘가 이쪽으로 가진 않겠죠. SLC 파일은 이미 뺀 거니까 그렇게 이 상태로 슬라이스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트박스하고 나노 DLP하고 연동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툴이에요. 여기서 뭐 설정 바꾼다고 나노 DLP가 영향을 받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했다라면 얘 상태로 내보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서밋을 누르면 아무리 오리지널 왔다가 한들 아까 그 상태로 센터. 네, 센터에 가깝게. 슬라이스한 파일 자체가 센터. 네. 지금 업로드 29% 좌측 하단에 뜨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얘를 건드리지 않아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갔죠. 다시 떨어질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얘가 뭘 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오서 어플리케이션 로그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얘가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슬라이싱 이미지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익스트랙팅 레이어인가? 잠시만요. 좀 있으면 뜰 거예요. 예, 익스트랙팅 레이어 해서 번호 뜨기 시작했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눈알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슬라이싱 된 데까지만 보여줘요. 지금 출력 거시면 돼요. 그냥. 지금 걸어도 상관없어. 네, 지금 걸어도 돼요. 예, 예. 스타트 포인트. 예. 지금 이제 레진 넣어놨고 필름 갈았고 하니까 걸어볼게요. 응? 이거 왜? 아,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크롬하고 컴퓨터 문제예요.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누르면은 쿠키 삭제 가능하거든요. 쿠키 삭제를 하고서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F5로 새로 고침하면 원래대로 들어왔죠. 잠깐 질문 올린 거 잠깐 볼게요. 아, 이거는 반전 지금 물어보신 거는 사실 이걸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걸로 보면 되게 헷갈리니까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보다 좀 쉬운 설명을 해보자. 반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지금 출력하는 게 지금 제대로 출력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글자를 보는 거예요. 요거 한 번이 귀찮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얘를 우리가 출력할 때 LCD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 글자는 뒤집혀서 나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출력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제 이거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슬라이스 하고 지금 여기선 이렇게 보이죠?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18번) 장비 지금 놀고 있나요? 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업로드하고 지금 여기선 이렇게 보이죠?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되게 실수를 많이 자아낼 수 있으니까.
광수야, 이거 내가 지금 프로젝트 레이어 할 테니까 네. 글씨 반전돼서 보이는지 좀 봐줘. 반전돼서 보여? 네, 반전돼서 보인대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시면 얘는 글자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헷갈려요. 똑같. 네, 어차피 한 번 맞춰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맞춰놓으면 그 다음부터 쭉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사진을 지금 올려주셨네.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게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상관없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게 셋업의 머신 세팅에서 미러 레이어를 보스로 놓게 되면은 반전의 반전이니까 방향이 뒤집혀요. 예, 예, 예. 예,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예, 출력 지금 걸었고요. 아까 그거 아마 엣지를 다 잡아놓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시작 부위는 되게 이쁘게 나올 거고,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위쪽까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엣지 라인에 서포터 되게 잘 달아줬잖아요. 나중에 제대로 안 달았잖아요. 그거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